개벽이 찾아오리라. 여기 봉원에서 동학도인들이 3만 명이나 모여서 집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 지역의 그 의미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농민들의 이 탄압이라는 게 탐관오리들이 전부가 뭐냐면은 동학도다. 그러면은 그냥 집 뺏고 그냥 뭐 온갖 그 탐악 이걸 다 하니까 도대체 살 수가 없다. 이건 이렇게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교가 그렇게 사악한 교가 아니고, 그리고 수훈 선생이 억울하게 돌아가셨지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우선 교조 신원 운동이라는 것을 벌리자. 광화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복합상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종이고 이 사람들이 전부 깜짝 놀랐거든. 너희들 말을 다 들어주겠다 하면서도 핵심적인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서 다 편안히 있어라. 그러면서 그 주모자들을 색출하고 막 이런 짓을 하면서 임금이 자기 한 말을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로소 그 시위를 전국 단위로 하는데, 이 보은이라는 데 모여가지고 그 선무사로서 어윤중이라는 사람이 내려오는데, 어윤중이라는 사람이 바로 보은 출신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써놓은 걸 보면은 골짜기에 물이 몰려듯이, 그리고 광야에 불길이 번져 나가듯이 모여들더라. 그러니까 여기 그 당시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이 3만에서 최소한 8만까지 추정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어떻게나 질서 정연한지 의관을 정제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먹을 거 다 갖고 오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그러니까 최초로 민회라는 것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민회의 원조가 여기네 지금. 여기가 그 원조인데, 정부가 법령이나 정책을 발했는데 그것이 우리 백성들에게 매우 불편한 내용일 적에 백성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토론해서 건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 이것은 우리 이 모임을 민회라고 불러달라. 그때 재미난 거는 김구 선생이 그 보은에 왔었거든요. 15명을 데리고. 그리고 해월 선생님한테 정식으로 이제 접주로 임명을 받고, 그 백범일지에도 그때 양반이 그 참가한 소감을 써놓고 있습니다. 이 보은이라는 곳이 지금 여기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보이지만은 그야말로 이 우리나라 근대 혁명의 거의 시발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농촌 개벽 대행진이라고 하는 이 성격이 바로 옛날에 여기에 8만 명이 모였던 이 백이민족의 모습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저 청와대에서 선무사 하나 보내야 되겠습니다. 우리한테. 에코를 빼고 고음을 높이세요. 노래방 마이크 같아.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없고요.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토의하는 방식이니까, 될 수 있으면은 괴산분들의 현지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이 이거의 목적입니다. 이 민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농민들의 애절한 호소가
지금 우리나라의 지식사회나 정치권에 전혀 들리지 않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소빈 선생하고 소빈이라는 호도 내가 지어준 거지. 소빈 선생하고 저하고 힘을 합치게 된 겁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괴산이 아주 낭만적인 곳이에요. 왜냐면 우리 종조 할머니가 괴산 분이에요. 그래서 괴산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집안에서 맨날 괴산 할머니 소리를 들었는데 괴산이라는 데는 거의 우리 손이 닿지 못하는 어떤 별세계였어요. 그 당시 괴산이라는 건 여기 교통이 없었어요. 여기 올라가면 엄청 어려웠어요. 그래서 괴산 할머니 생각이 나. 아주 여기 오면은 괴산 할머니 그런 감회가 졌는데, 하여튼 이 괴산에 제가 와서 여러분들을 대한다는 게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농어촌 지역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만들었던 생활운동 지금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좀 상황이고, 주민자치라는 개념이 실적으로 별로 없어요. 농민들이 무언가를 주인이 돼서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정책을 개발하고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 통로가 실적으로 다 차단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남들은 다 얘기하죠. 농민들이 결정을 한다. 아닙니다. 업체들이 결정을 합니다. 농민들이 이거 정말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근거가 있어요? 이래놓고 농민들한테는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괴산군에 농업 관련된 단체가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장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그리고 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장목반별로 품목별로 되어 있는 게요, 괴산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단체가 870개입니다. 괴산군 농업인구가 몇 명일 것 같아요? 8,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10분마다 한 분씩은 다 가입이 돼 있는, 한 분들이 8개에서 10개씩 모임을 하고 있어요. 이거 모아야죠. 그리고 하나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들에게, 농민들에게 권한을 줘요. 권한을 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농업과 관련된, 농촌에 대한 주민자치 만들 수 없습니다. 괴산군에 주민자치, 농업과 관련된 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회가 1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농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연 이 속에서 농업이, 농촌이 제대로 된 주민자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진행할 수 있을까? 여기 들어오는데 여기 보니까는 괴산타임즈가 여기 있어서 지금 이거 짚고 들어왔는데, 이차영 군수 메가폴리스 단지 추진 의지 필요 아주 기자간담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 메가폴리스라는 단어 자체가 우선 이게 엉터리란 말이에요. 이게 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 지역을 왜 메가폴리스로 만들어? 저기 이 메가폴리스 단지 때문에 아마 여기 반대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태를 조금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시면 하겠어요, 말씀이. 메가폴리스 산업단지는 지금 사기 50만 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고요. 핵심으로 보면 이제 50만 평 중에 농지가 한 20만 평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산으로 지금 구성을 하는 것이고요. 그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는 폐기물 매립장이 지금 실제 문제가 되고 있는 핵심입니다. 산업단지를 찬성했던 측기나 이런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인 논리가 그거였거든요. 돼지 축사, 그다음에 그 안에 그 퇴비 공장이 2개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치워지지 않겠냐, 이것이 처음에 시작했던 찬성의 논리였었는데, 그 폐기물 매립장 자체가 지금 4만 평 규모로 이미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산업단지 폐기물이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실제로 주민들은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절이 싫어서 떠나려고 했는데 이제 절을 태우게 되는 형국이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 지금 반대 대책위와 군이 지금 대립점에 서 있는 핵심은 이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만입니까? 외국에서 더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외국계 들어온다 그래서 실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들어오죠. 그런 게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온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기 그 농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더 들어와야 되고 인구가 여기 고령화되는 공동화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는 기실 허황된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고 모든 게 지금 축소화되어 가는 마당에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만 해도 정말 위대한 자랑스러운 괴산 속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만도 돈이 엄청 들어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이런 새로운 이런 그 산업시설을 집어넣어서 괴산을 부흥시킨다. 그건 부흥이 아니라 완전히 그건 타락입니다. 이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견해를 좀 피력해 보세요. 농지는 보존돼야 됩니다. 네. 국가적으로 농지를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평당 금액들이 대단히 커요. 그 산업 아니 그러니까 이런 그런데- 단지를 추진한다고 하면 여기 그런데- 농지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그런 겁니다. 농지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정리를 하고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농지 정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지 정리를 해놓은 곳이 개발하기에 가장 좋은 땅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거고요. 아까 주민자치가 지금 안 되고 있다 계산하는 이게 핵심적인 문제인데 그게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메가폴리스 단지가 들어오잖아요. 사실 그 보통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외부에서 자본이나 기업 유치해서 공장을 많이 설립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실제로 그것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죠.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뭐 메가폴리스 단지가 찬성이다 반대 이런 논리가 아니라 이 메가폴리스 단지가 정말로 우리 계산군 지금 살고 있는 계산군입니다. 계산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참여해서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다 거짓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얘기하듯이 이게 정말로 우리 농촌의 가장 소중한 자원이 농지고 환경인데 우리가 농지와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이 메가폴리스 단지를 추진해서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것을 국민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토의해서 아 그래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도움이 된다 라고 하면은 결정할 수 있지만 그게 막연하게 들어오면 좋을 거야 일자리 생길 거야 세수가 생길 거야 이런 식 논리로 이걸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이건 두고두고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정말로 주민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될 사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괴산에는 어린이집부터 초, 중, 고등학교까지 해서 모두 한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대략 1년에 1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무상급식, 친환경급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사회 공급률이 30%밖에 안 돼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매년 다투는 게 사실 영양교사들과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영양교사들은 그 입찰 경쟁을 해서 아이들에게 싸고 좋은 걸 먹여야 된다는 거고 우리는 농가들하고 약정해서 계약 재배에서 공급해야 된다는 다툼을 늘 해요. 이렇게 지역별로 급식을 진행하다 보니까 경남은 급식비가 한 3,700원 정도 되는데 충청은 한 2,700원 정도 돼요. 이게 지역별로 급식비가 많이 다릅니다. 경기도는 좀 높고 그런데 도시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단가가 아이당 한 끼의 단가가 좀 낮아도 그 규모의 경제가 되니까 운영이 돼요. 근데 이쪽 지방은 급식비도 낮은데 아이도 적으니까 운영이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 작은 예산을 가지고 영양교사와 우리 농민들은 서로 다툽니다. 이번 기회에 이 급식비는 국가의 일로 좀 하고 법을 좀 바꿔서 국가가 책임지고 전 국민에게 전 아이들에게 공평하고 양질의 급식을 진행할 수 있어야 되겠다. 가급적이나 먹거리라고 그러지 말고 먹을거리로 합시다. 왜냐면 보다를 보거리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말은 입다, 입거리 안 돼. 입을거리고 볼거리가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먹다라는 말에 거리가 붙을 때는 먹을거리가 되어 없습니다.
각자 뭐 의견이겠지만 무조건 내가 생각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거기에 프라이머리티를 일단 두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법 같은 거 나는 잘 모르니까 말씀해 주세요. 저도 잘 모르는데 모르는 걸 꼭 저한테 물어보신다. 모든 문제가 그렇죠. 우리 집 농촌이 어려움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구가 작잖아요. 그렇죠? 인구가 작은데 뭐든지 공급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인당 코스트가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농촌의 사람들은 질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할 수밖에 이런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분명히 고쳐야죠.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급식비 정도는 국가에서 책임져서 모든 사람이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많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단순히 애들 밥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이 학교 급식을 통해서 그야말로 지역 순환 경제를 이루자. 우리 지역에 생긴 농산물은 우리 지역 내에 소비함으로써 우리 지역을 살려가자. 이런 취지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뭐 영양사가 칼로리 계산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물건은 어디께 제일 좋으니까 거기가 싸고 좋으니까 갖고 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나라의 모든 현상에 이 잘못되어 있는 일종의 이성주의인데, 어느 상황이든지 인간적인 요소들이 먼저 고려가 돼야지 인간에 앞서서 무슨 칼로리고 뭐고 급식 그러면 이런 것들이 먼저 계산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한 10년 전에 여기 귀농을 했습니다. 퇴직하고 귀농을 했는데 저희 마을이 지금 한 40가구 정도 되는데 제가 60대 6학년 6반인데 막내입니다. 그래서 한 40가구 되시는 분 중에 뭐 한 10년이면은 제가 생각할 때 저희 마을이 저만 남고 다 돌아가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큰일이다. 이 마을이 한 10년 지나면 정말 어려워지겠구나라는 거예요. 마을이 없어지고 저 마을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래가지고 이거 농촌이 이거 살아남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 농촌에 내려오지 않으면은 정말 없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청년들이 여기 내려와서 귀농하거나 아니면은 농업에 관계된 창업을 하거나 하면은 일정 정도 생활비를 보장하는 그런 제도를 정부에서 하지 않으면은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메가폴리스 단지를 추진하는 돈이면은 이게 한 10년 여기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돈이 남고도 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지금 근 일제시대부터 여러분들 한 1세기를 속아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뭔가 새로운 뭐가 열리지 않을까, 새로운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지금 토론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걱정스러운 게 지금 메가폴리스 때문에 온통 우리 계산군에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싸움. 그런데 우리가 1시간 동안 토론해서 싸움을 없애는 그런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게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메가폴리스에 대한 그런 토론을 마치 잘못하면 휘발유를 끼얹고 있지 않는가 하는 매우 좀 걱정스러운 생각입니다. 오해는 마시고요. 우리가 이제 메가폴리스 반대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선생님 말씀인 취지는 이 메가폴리스 단지가 계산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계산 국민들이 좀 더 진지하게 토의를 해서 결정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니까 여기서 지금 1시간 토의해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해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정책들이 국민들의 그런 그 뜻이 반영되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것도 또 어떤 업자들과 결합돼서 결정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결정되면 꼭 좋은 거 아니겠냐 이런 뜻이니까요. 그걸 지금 토론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한테 모르는 내용 가지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분이 저희 남편인데요. 말 표현을 제가 듣기에는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집에서 듣기에 그 메가폴리스라는 그 자체를 친환경과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반대를 했는데
왜 이렇게 좀 많이 무슨 애 해서 처음에 말은 뭐 그럴싸하게 해놓고서 여기서 끝나면 그냥 뭐 용두사미처럼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 배상군을 위해서 좀 열심히 나서 주십사 하는 뜻이 아닌가 저는. 아주 훌륭합니다. 네. 불참구슬로 지금. 아니, 그렇지. 내가 오해했을 수가 있죠. 내가 오해했을 수가 있고, 메가폴리스라는 이 문제는 단순히 여기서 그냥 건드리만 놓고 돌이 떠나버리면은 또 우리가 피해가 온다. 그러려면 당신이 책임을 지고 끝까지 이런 문제도 달려붙어가지고 뭔가 구체적인 결실을 내라. 제가 책임도 써서 어떻게. 연대요, 연대. 네.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란 연한희 씨 18대 손 그리고 우리 아빠 아들, 우리 애들 아빠 이렇게 애들 둘 있는 거기서 농사 짓고 그리고 지역에서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데 저로서는 좀 사실 슬펐던 게 그렇게 친환경 농업을 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뭐, 좋죠. 예.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는 것은 피다라고 하는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역시도 깊이 공감하지만 제가 가장 슬픈 건 현재 적어도 제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관심사는 오로지 돈이더라고요. 돈. 시골로 내려와서 귀농을 하는 친구들도 친환경 농업을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가 땅 사고 이제 집 좋은 거 하고 그리고 차 좋은 거 타고 거기다가 그 저희 세대는 아무래도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한 세대지 않습니까? 남들과 교류하거나 지역에 뭔가 이렇게 섞여서 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삶은 충분히 영위하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제 또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저는 답답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의 어른들이 저희 나이 때는 민주화라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화두가 있었다면 저희는 사실 그 어른들이 이룩한 민주화에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배고라 본 적 없는 세대, 어려움 없이 자라난 좀 풍요로운 세대로서 그렇게 오로지 돈만 밝히는 젊은이들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사실 좀 이렇게 뭔가 궁금한 것이 있고요. 좀 그것 말고 다른 게 있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훨씬 무게감이 있었다니까. 중요한 문제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택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일본에서는 뭐 어느 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면사무소 같은데 그런데 내려가면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오래된 집 같은 것들을 빈집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군에서 일부 그 현에서 일부 돈을 지원을 해주고 그걸 수리해서 이제 거기서 살게 하는 그런 건데. 다들 연로하셔서 돌아가시면 지원비인데 자식들이 웬만하면 팔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군이 장기로 임대를 해서 그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젊은이들이나 내려오는 귀촌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뭐 3년에서 5년 정도로 계약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살려면 어쨌든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았을 때 유지가 훨씬 더 보수 유지가 훨씬 더 쉽고 그렇게 해서 집도 빈집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젊은 그 청년들이 내려왔을 때 돈 말고도 사실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딱 필요하신 정책이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벽초 홍명이 그 부자분들 예를 들면은 산에 여기 다 자기 임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산에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나무를 해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자기 산에서 허가 없이 그 한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야단쳐야 될 입장 아니에요. 근데 벽초는 그들이 나무 지고 내려오는데 날 보면 마음이 언짢을 것 같아서 자기가 숨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공동체 정신이고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컸기 때문에 지금 저 아까 제기한 문제가 그야말로 돈만 하는 이런 세태가 어떻게 해서 나왔냐. 이게 사실은 농촌이 망가지면서 우리나라 전 민족성이 망가진 거예요 지금. 저희 개벽 대행진이 지금 괴산에 왔는데 괴산에
저희들이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은 그 유명한 벽초 홍명희 선생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이분들이야 뭐 이 괴산 지역에서 대지주였고 대대로 그 벼슬을 한 집안이고, 근데 그 벽초 홍명희 선생의 아버님이 홍범식이라는 분인데, 이 양반은 얼마나 훌륭하냐 하면은 태인 군수를 지낼 적에도 그 의병을 토벌하라, 군수로서 토벌하라고 그러는데 거꾸로 의병들을 보호해주고, 경술국지를 당하자 그 유인석 선생이 처변 3사라고 그래서 그 세 가지 모든 유생들에게 내리는 지침이 있었잖아요. 근데 첫 번째가 의병을 일으키려는 거고, 두 번째가 해외 망명해서 이 국토를 지킬 어떤 새로운 근거지를 만들라는 거고, 세 번째가 이 자살을 하라는 거거든요. 자결을 하라 그건데, 이 양반이 홍복 선생이 자결을 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홍명희가 동경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급히 돌아옵니다. 근데 유서가 어떠한 경우에도 나의 자손들은 친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잃어버린 고토를 이 국토를, 국권을 회복해야 된다. 먼 훗날이라도 나를 욕되게 하는 그런 짓들은 하지 말아라. 그런데 유훈을 내리는데, 우리나라의 당대 그 3대 천재가 보통 있었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 춘원 이광수하고 욕당 최남선하고 벽초 홍명희인데, 제일 먼저 변절하는 게 이제 춘원 이광수 아니에요. 근데 이광수가 민족 개조론을 만들고 그 사람도 원래 이제 3.1운동 때 상당히 역할을 했고 의식이 좋았던 사람인데, 하여튼 변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다가 갑자기 가가지고 굉장히 친한 친구였거든. 그래서 그 대문간에다가 저 상을 차려놓고 거기서 통곡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 친구 이 춘원 이 새끼가 죽어가지고 참 안타깝다고, 도저히 살아날까 희망도 없고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향불을 펴놓고 그 안채에 살아있는데, 그만큼 이 벽초는 대단한 분이었고, 또 벽초의 아드님이 홍기문이라고 나중에 이제 북한에 가셔서 대학자가 됐지만은 조선왕조실록을 완역을 하는 그 대사업을 주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 사람들이 그냥 대단한 학자들이었죠. 그리고 그 홍기문의 아들도 아마 황진이라는 소설을 써가지고 아주 대히트를, 그러니까 손자죠. 그런데 창작가 비평에서 북한 학자에 대해서 만해문학상을 줬거든요. 하여튼 대대로 대단한 집안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와서 왜 여기를 들렸냐 하면은 벽초 홍명희 선생이 결국 중종실록에 단 한 구절 나오는 걸 가지고 임꺽정이라는 소설을 만들었는데, 임꺽정은 돈 많은 사람들을 털어가지고 약자한테 나눠주는 그러한 의적으로서 조선 왕조실록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엄청난 이런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을 쓸 때 상황이 이 양반이 신간회라는 거를 주도적으로 만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신간회 정신도 그 당시 뭐냐면 우리가 좌우 합작을 해야 된다. 모든 이 운동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농촌 개벽 대행진을 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우리 농촌 문제에 관해서도 모든 사람이 지금 힘을 합쳐서 합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조금 가진 자들이 양보하고 뭔가 더 균등하고 균질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벽초 홍명희가 외쳤던, 그리고 이 집안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어떤 모범적인 도덕 정신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도울새는 이제 나이가 70을 넘었으니까 저보다 훨씬 저도 곧 80대. 내가 젊은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드렸냐면은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 우리 먹은 사람들 사이에 흔히 말해 세대차라는 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세대차가 있는 게 너무 당연하다 생각해요. 세대차가 있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세대차를 없애자는 거, 없애집니까 그게? 없어질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너무. 왜냐하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살아온 게 너무 다른데.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저는 우리보다 훨씬 물질에 더 민감하고 또 개인주의적이고 그렇다. 그렇게. 그런데 다만 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행복하니? 그 얘기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행복하니? 그래서 행복하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를 그동안 지배해왔던 이 성장주의로부터 우리 사회 패러다임을 국민적 행복을 바꾸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적 행복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국민 모두 행복이라는 관점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요. 계산을 보니까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16만이었어요. 계산 인구가. 아시죠? 이 산골에 16만 살았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그 통계를 보면서. 그런데 지금 4만이 안 돼요. 3만 9천인가 4분의 1밖에 났잖아요. 그런데 희망적인 것은 2010년경부터 계산군의 인구가 늘더라고요. 기농자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 기농자들이 들어와서 유기농도 하고 또 그 생산된 물을 직거래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 듣고 희망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잘 그런 게 없거든요. 이게 메가폴리스가 있는 게 아니고요. 기적이에요. 아주 그런 좋은 일들이 이건 국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괴산은 지금 특히 이제 이번 주는 절임 배추 그 1년 농사 중에서 굉장히 농민들한테 큰 일이라서 손을 놓을 수가 없어서 안타깝지만 못 오신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 지금 메가폴리스 얘기 나게 하고 싶은 거는 우리 집에 그냥 작은 일로 해서 그거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 일의 차원하고 지금 어쨌든 50만 평에 가까운 땅이 무엇을 위한 땅이 되고 우리 앞으로 2세대, 3세대 부분에 우리가 뭘 물려줄까 생각할 때 결코 작은 일은 아닙니다. 각자 살기 바쁘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한쪽에서는 내년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세계 유기농 엑스포를 한다고 엄청난 예산이 쏟아붓고 한쪽에서는 그것도 일반 폐기물도 일반 쓰레기도 아니고 특정 산업 폐기물이 들어와서 실제 이거는 괴산의 어떤 사리면만이 아니라 충북 지역 많은 곳이 시골이 땅이 싸니까 시골이 밥이에요. 농지를 이렇게 무참하게 딴 데 용도 변경을 해서 이렇게 쓴다고 하는 이거 자체가 이 저희 괴산의 결국 운명을 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이 결국 우리에게 과연 도움이 될 거냐. 자, 그런데 이거를 결정하는 주체는 사실은 주민이 돼야 되는데 이런 주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이 돼야 되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분이 주민자치라는 건 이건 엉터리 허울이다. 주민자치가 실제로 안 되고 있다고 해. 자치단체라는 게 뭐 10명에 1명 꼴 있는 전부 나뉘어져 가지고 그 자치단체라는 것이 도대체 하나의 의견을 모을 수 있고 보이스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없다. 처음에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발표하신 분도 현실적으로 주민들은 바쁘다. 지금 농사일에 바쁘고 저기 한데 그런 거시적인 문제를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사실 그렇게 되니까 주민은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 큰일을 다루는 사람들은 항상 이거 하나 긋는 데서 모든 게 변하고 이럴 수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라는 거는 그저 자기 농토 이거 관리하기도 바쁜데 저는 제 생각 같아서는 이거 저의 개인의 의견입니다만은 메가폴리스 단지를 여기 이 괴산 같은 지역에다가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신중히 생각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주민들의 그 의견이 정확하게 모아지지 않는 한 이것은 사기다. 사기다. 저는 그렇게 소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제 욕만 먹을 소리를 하고 있는 건 알아. 응? 네. 청년 둘을 만났었어요. 근데 한 청년은 농사를 짓고 싶었고 한 청년은 이곳에서 무언가 자기의 이 시골에 오고 싶어서 거기서 자기의 일을 찾고 싶었던 청년이었는데 본인들이 있을 곳이 없어서 결국은 떠났어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니까 집이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그런 분들 보면서 와서 일단 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살아야 집도 없다는 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제 옆에서 보면서. 그러니까는 내가 말하는 이 메가폴리스 단지라든가 이런 거는 사업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함부로 누가 어느 군수가 임기 내에 딱 결정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단계적으로 뭐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몇십 년에 걸쳐서 해야 될 거를 우리는 1년에 다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몇 천억, 몇 만억 그냥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에? 그러고서 거기에 대한 모든 부작용이나 이런 거는 나는 몰라. 그거 하고 나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열불하는 말이 됐어요. 우리 계산에 필요한 것이 청년들을 위한 주거가 필요해. 계산을 생각할 때에 또 우리 계산이 필요해. 봤을 때는 저 농촌 주민들이 저기 저 목욕탕이 없으니까 목욕탕을 좀 지어줘야 되겠어. 예를 들면 이런 여러 가지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필요한 돈을 못 써. 어디서 씁니까? 이런 대단히 사업에다가 매체에다가 돈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청년 문제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 지금 다녀보면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죠. 뭐 청년 문제라고 하는 건 농촌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청년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늘 얘기를 하는데 억지로 사람 농촌에 데려오려고 하지 마라. 그거 절대 실패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가 살 리가 없어요. 농촌에 오고 싶은 사람들이 오게 하고 그다음 온 사람들은 살게 해야 되고 이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 주민자치 문제도 그렇고 청년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어떠한 곳에서 이거 교통정리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또 하나는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지만 좀 이렇게 많이 짓는 대농 위주로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고 있어서 사실 저희 이제 귀농을 한 사람들은 부부가 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농사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정말 많이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농들을 위한 어떤 그냥 단기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뭐 강소농 이런 그런 쪽이 아니더라. 그냥 와서 살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소농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이 좀 이렇게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기회에 좀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박 선생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 농촌 문제는 농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 국가의 중대사인데 이 중대사를 우리가 농촌 문제를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최대의 지금 실책이다. 나는 이 개벽대행진이라는 걸 해보니까 내가 울분이 너무 생겨가지고 이 현실을 직접 체험해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넌센스가 이게 팽배해 있고 그것이 거의 1세기 동안에 우리가 역사의 비전을 잘못 그려온 결과라는 걸 생각하니까 요즘 제가 살 맛이 안 나요. 살 생각이 없어요. 정말 뭐 분신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심정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감정이 돋받치는데 내 얘기는 다 빼라. 뭐 편집할 때 박 선생님 얘기만 빼야지. 이런 얘기를 하면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 빼버리고 이소성대라는 말이 있어요. 작은 일을 가지고 큰 일을 도모하자. 네? 모든 건 작은 데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청년 문제다 그러면은 작게 구체적으로 할 일이 많다고. 그럼 군수가 5년 뭐 몇 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4년 동안에 메가폴리스 단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 작은 일들을 열심히 해서 참 저 사람 진지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했듯이 청년들이 그런 데면 수당 주고 그들이 뭐 유기농 할 때 거기에 더 얹혀주고 뭐 주거 환경 해결하고 그런 것을 목욕탕도 만들어 주고 영화관도 엔조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군에서 만들어 주고 일부 군에서 그런 사람들이 좀 생기면은 그렇게 온다면 뭐 1년에 한 50명이라도 월급을 제대로 주어가면서 이걸 만들 돈이면은 그 한 50명이라도 데려다가 여기서 교육을 한 3년을 갖다가 예를 들면 그 농사 짓는 유기농 그 농사 짓는 교육을 시켜준다든가 일이라고 하는 거는 작은 일에서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되고 주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고. 저 같은 사람도 하루아침에 무슨
도굴의 사상을 만들어갑니까? 이 대가리에 넣으려면 하루에 조금씩 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겨우 평생을 해도 내 지금 그 부끄러운 현실인데 이렇게 차근차근 역사를 이제 만들어가야 할 때고 오늘 우리가 이미 도달한 역사의 수준이라는 건 세계 탑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괴산이 비어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 괴산의 현실이 세계 어디다 갖다 놔도 최고급의 괴산이에요 지금. 왜 이걸 갖다가 텅 빈대고 뭐 형편없고 뭐 주민들이 어렵고 이래가지고 여기다 엄청난 돈을 퍼부어야 되느냐, 이런 발상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 하여튼 내가 좀 비참해졌어요. 조선에게 용기를 좀 부여를 받고 개벽 대행진, 괴산 선언, 4차 산업혁명, 스마트 농업 등이 말하고 있지만 실제 농업과 농촌은 여전히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권이 몇 번 바뀌어도 농업 정책의 근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규모화되고 농민들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으며 농촌 지역은 경로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농업 농촌을 살리는 것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농가의 가구주 구성에서 65세 이상의 농민들이 6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성장과 경쟁이라는 정책을 연대와 화합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오늘 괴산에서 대행진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농업과 농민의 어려움이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로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복잡하지만 연대와 협동을 통해 풀어낼 것입니다. 농민은 세상 인류의 생명 창고를 그 손에 잡고 있습니다. 먹을거리를 슈퍼나 마트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농업과 농민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 소멸의 위기에서 살기 좋은 괴산으로 전환을 위한 활동을 전개합시다.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고 농업을 포함한 일자리가 있고 노년의 건강을 보장하는 지역을 꿈꿉니다. 개인의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니 공동체를 복원하고 함께 연대와 협력으로 지역의 위기를 극복합시다. 둘째, 먹을거리 위기를 극복하는 괴산 농업의 전환을 이룹시다. 우리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농산물보다 누구나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해나갈 것입니다. 학교 급식을 친환경 지역산 농산물로 빠르게 전환해가고 지역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역할을 다합시다. 셋째, 위기는 내 외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자연재해가 일상이 되어가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괴산농업을 전환합시다.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방식을 줄이기 위한 농업으로 전환을 이뤄냅시다. 하나,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농촌 파괴를 막아내어 거주민들에게 기본적인 행복권을 보장하라. 둘, 농업의 공익적, 생태적 발전을 위해 농업에 대한 직접 지불을 확대하라. 셋, 국민 누구나 질 높고 풍요로운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먹을거리 기본법을 제정하라. 넷, 국토, 환경, 문화, 지역 지킴이 수당으로서의 농촌 주민 수당을 지급하라. 다섯, 농촌 주민자치를 보장하라. 2021년 11월 10일 국민 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 괴산행진 참가자 일동.